자, 안녕하세요. 2025년 국가직 9급 영어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하는 각 유형별 풀이 방법을 잘만 들으면은요, 지방직 아직 남았잖아요. 그죠? 지방직 영어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10점에서 20점 이 강의만으로도 지금 당장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과장된 게 아니고요. 제가 2023년도 국가직 시험 전에 그리고 작년 2024년 지방직 시험 전에 2시간가량 9분 단축 특강을 갖다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10분 단축으로 해서 강의와 그리고 교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2시간만 듣고서 어떤 결과를 냈냐 하면은 그 특강을 들은 그 유튜브 밑에다가 댓글로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시간 확 줄이고 지방직 영어 100점 받았대요. 그래 합격했대요. 자, 그리고 9분 단축 비법 안 봤으면은 국가직 9급 떨어졌을 거예요. 35분 걸리던 거 22분 정도 만에 다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도 20점가량 올랐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국가직 9급 합격을 했던 학생이 남긴 건데 국가직 70일가량 남았을 때 어휘에서 2-3개 틀릴 정도면은 사실은 공무원 합격할 수 없는 실력이잖아요. 자, 그런데 경선식 수능 영단어를 갖다가 한 달 내에 다 완성을 하고 9분 단축 강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2시간 특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줄 읽지도 않고 정답 낼 수 있었고 이번에 여유롭게 필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직 한 달 정도만 이 방법을 갖다가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쓴다면은 당연히 10점, 20점까지도 많게는 35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 그냥 끄고 넘어가는 학생들은 자신한테 굴러들어온 복을 갖다가 걷어차는 것입니다. 비방을 할 거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해보도록 하세요. 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과장되거나 거짓말하면 또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공무원 10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 비법 강의에서 설명해준 그대로 제가 풀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10분 이상 진짜 단축을 시켰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풀렸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어휘 적중률, 어휘 문법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9급 어휘 공부 범위와 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당연히 어휘 적중률에 있어서 타 공무원 1, 2위 하는 영단어집보다 20% 이상 적중률이 높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1일 지방직 시험에서 10점에서 35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경청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5년 국가직 영어 시험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어휘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요번 어휘가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보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단어대 독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느꼈을 거예요. 어휘가 막혀가지고 독해가 잘 안 된 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휘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간 싸움이었다. 자, 그래서 공무원 10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 비법 적용 풀이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1, 2번은 어휘, 3번은 문법인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자, 4번부터 들어갈게요. 회화. 어떻게 풀라고 했냐 하면요. 자, 빈칸 앞문장, 빈칸 포함한 문장, 그 다음 문장. 그렇게 해서 안 풀리면은 여기부터 거꾸로 답이 보일 때까지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문장, 뒷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너 알잖아. 우리는 시리홀에 갈 필요가 없어. 그 회의를 위해서. 맞지?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건 때때로 더 편리해. 난 동의한다. Please share the meeting URL. URL을 갖다 회의 URL을 갖다가 공유해줘. 인터넷 주소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도 답은 보였어요. 뭐예요? Yes, 맞아. 그것은 온라인 미팅이야. 온라인 회의야. 갈 필요가 없어. 그렇지? 맞아. 그것은 온라인 미팅이야. 때때로 더 편리해. 그래? 편리하다는 건 난 동의해. 근데 그 URL을 갖다 그럼 한번 줘봐. 그 회의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죠? 예. 답은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줄로 써. 금방 풀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뒤. 자, 그것은
흥미롭게 들린다. 그것은 누구에 의한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고, 그녀는 The Heroin Generation도 썼대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 의한 거냐는 뭘 물은 거예요? 그 책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녀는 이 책도 썼어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뭐예요? 린 리가 바로 그 저자야. 답은 2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제목하고 내용 일치가 합쳐진 6번, 7번 문제. 일단 제목은 어떻게 푸냐면요. 주제 제목 요지 찾기는 첫 번째 줄 딱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풀이 방법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진짜로 그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에서 다 적용이 됐는가? 이런 것은 10분 단축 내에서 제가 다 증명한 상태이고 더 자세한 것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건 양해해 주고요. 자, 내용 일치도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4번부터. 왜 그러냐 하면 요건 설명하면은 3번, 4번이 정답일 확률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80%가 넘는가 그랬어요. 70%는 최소한 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4번, 3번에 답이 몰려 있어.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답이 나와버리면 그 문제는 너무 쉬워지니까는 내용 일치 문제는 다 첫 번째 읽고 보기 1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푸는 걸 문제 내는 사람도 알거든요. 아무튼 간에 거꾸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과 내용 일치가 공통된 게 있죠? 거꾸로 읽는 거, 그죠? 제목에서는 첫 번째 문장은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읽고 거꾸로 읽어 나가면서 내용 일치 해결해 가면서 제목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매해 7월에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으로 한다, 배제하는 것을 일반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그 물품들을, 자, 그들이 일상생활로부터, 자, 그리고 선택한다 대신에 뭘 선택하냐면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기, 용기 또는 그러한 것들, 어떤 것들이냐면은 biodegradable, 요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해석, 이거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생분해 그런 물질입니다. 생분해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얘기죠.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사용한다 이 말을 갖다가 했어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해석해 나가는데 일단 내용 일치부터 풀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4번 보기 읽고 지문 마지막부터 거꾸로 해결하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 맞는지 한번 마지막 문장부터 봅시다.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자, I will participate. 나는 참가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영원히. 지금부터 계속. 한 달간 한정됐지 않았죠? 한 달 이상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것. 바로 4번이네요. 그죠? 내용 일치 벌써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재사용 가능한 걸 뭐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물었고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제목을 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시오. 요것은 요거 또는 거꾸로니까는 이거 둘 중 하나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완전히 플라스틱이 없는 상태로 진행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참여할 것이다. 자, 또는 이걸 읽는다면은 피하세요. 싱글 유스 일회사용 플라스틱 패키징 하는 것을 갖다 포장 용기를 피하세요. 자, 바로 뭡니까?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뭡니까? Join the Plastic Free Challenge죠. 플라스틱이 없는 도전에 참가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가할 것입니까? 뭘 할 것입니까? 물었잖아요. 첫 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플라스틱 없이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2번이잖아요. 다른 거 읽어보세요. Development of Single-Use Items. 일회용 물품에 대한 발전. 이게 제목이 될 수가 없잖아요.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잖아. 그리고 플라스틱 물품들에 대한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들. 답이 다른 거는 우리가 읽은 데서 안 돼요. 2번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영어의 그 크기를 갖다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이거 확장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의 한 40%도 안 읽고 한 35%, 30% 정도만 읽고서 지금 푼 거예요, 사실은 두 문제를. 자, 그 다음에 글의 목적과 어휘. 자, 글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는요, 글의 목적을 첫 부분에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마지막 부분에 힌트를 줍니다. 문제를 갖다가 너무 쉽게 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에 어떤 글이 목적이 보인다 할지라도 중간에 반전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읽어야지 돼요. 하지만 거꾸로 읽으면은 반전의 위험도 없고요. 바로 그 목적이 굉장히 빠르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 나가면 되고, 어휘는 어휘가 포함된 문장만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장부터 보라 그랬습니다. 자, 관련된 그 엠버시와 대사관과 하이 커미션 하면은 커미션은 위원회라는 뜻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위원회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 또는 그 영사관, 요것이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기록할 것이고 조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불평을 갖다가 불만을. 자,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자,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가능한 도움과 지원을 갖다가 우리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기하는 그러한 컴플레인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정도까지 읽으면 원래 답이 보였는데 그 앞문장까지 한번 보죠. 자, 세부사항을 갖다가 보내세요. 당신의 불만에 대한 세부사항을 우리의 피드백, 연락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글의 목적은 바로 보여요. 한 적어도 두세 문장까지면은 거의 다 보입니다. 자, 보세요. 답은 뭘까요? 어떤 명령 또는 지시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그 영사관에 뭔가 지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불만을 파일하는가, 제기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제기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했잖아요. 불만사항을 갖다, 그죠? 후보에 올리고. 그 다음에 고용 절차를 갖다가 제시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는 설계하기 위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또 펼치기 위해서. 근데 고용 과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사관한테 뭔가 영사관에서 당신한테 대답을 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영사관에 뭔가 명령을 갖다가 뭐 지시사항을 갖다 전달하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오프닝 아워스 영업시간을 갖다가 발표하기 위해서 영업시간 알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답은 뭐예요? 불만을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불만을 갖다 우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형태로서, 이런 형식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불만을 제기하는가, 이거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단어 문제는요, 이 assess 한번 보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자, 언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게 했는지를 말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assess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뭐 하는 거예요? assess. 평가하다잖아요. 평가하다. 이건 뭐 너무나 쉽잖아요. evaluate.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요것도 다른 글자들은 다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만 보이지만은 요것도 거의 한 35에서 40%밖에 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10분 단축 초스피드 프리 비법을 과 강의를 냈는데 그걸 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어떻게 얼마나 더 빠르고 정말 정확하게 풀었을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는 학생들, 너무나 후회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주제 제목 요지 찾기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부터 답이 보일 때까지 거꾸로인데 보통은 마지막에서 한두 문장에서 다 끝나요. 자, 볼까요? 젊은 사람들은 빠른 학습자들이다. 빨리 배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마지막 문장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여기부터네요. 자, 그것은 또한 꽤 위험하고 불확실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어디에 의존하기 때문에?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 홍수,
가뭄, 그리고 폭풍우들은 손상을 가할 수가 있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농부의 작물들을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앞문장까지 마지막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보죠. 자, 농업에서 일하는 것은, 농업에서 일하는 게 기후에 영향받아서 위험하다. 이런 뜻이구나. 그것은 요구합니다. 자, 상당하고 장기간의 어떤 투자를 갖다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요, 주제 제목 요지 시작해서 첫 문장과 마지막 한두 문장 읽고서 더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젊은이들은 빨리 배우긴 하지만 무슨 뜻이에요? 농업은 그런 게 아니다. 장기간의 투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농업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보죠. 경제적인 이점, 뭐에 있어서? 일하는 것. 자,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점이 주제라면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경제적 이점이 아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중요성, 어디에 있어서? 현대 농업 관행에 있어서, 관습에 있어서 또는 실행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의 중요성, 기술의 중요성을 갖다가 설파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시풍단축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읽은 앞에서 한 문장, 뒤에서 두 문장까지 내서 그것과 관련 없는 보기는 절대 답이 아니다. 수능에서는 지금부터 20년 논리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려왔어요. 100%.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역할. 젊은 농업인의 역할, 젊은 농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도전이다.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이다. 일단은 젊은 농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내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들이 마주하는 도전들, 어려움들. 이게 될 확률이 높죠? 자, 4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의 노력, 뭘 위한? 도시 개발을 위한 젊은 사람들의 노력.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1번, 2번, 4번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에서 요거는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확인해야지 하는 바보는 되지 마세요. 1, 2, 4번이 확실히 아니고 이건 확실한 걸 포함해 있으면은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이걸 확인하려면은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간 하나하나라도 아껴가지고 빨리빨리 풀고 그 시간에 다른 문제, 국어를 갖다가 더 시간을 배분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과목까지 더 점수를 높이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 목적 여기서는 한 문제로 나왔는데요. 그리 목적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마지막 문장부터 답이 보일 때까지 거꾸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sincerely 뭐 읽는 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장이 여기부터 시작돼요. 나는 신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 목적을 갖다가 알아내긴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해요. 같이 뭐 잘하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갖다가 집중시켜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둬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그리 목적을 파악하는 데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보세요. 나는 촉구합니다. 의외에다가 촉구한대요. 자, 그리 목적. 나는 촉구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그리 목적이 여기 나오겠네요. 자, 의회에다가 촉구한대요. 뭐 하도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뭐에 대해서? 안전과 안녕에 대해서. 뭐에?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이러한 문제들 해결을 갖다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에다가. 그리 목적 뭐예요? 볼까요? 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그들이 노력에 대한 감사 표현 아니죠? 자,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의회를 갖다가 초대하기 위해서 어디로? 센트럴파크를 방문하도록.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3번은 solicit이라는 단어를 알고 푼 학생은 단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자, 아무튼 만약에 모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의회에다가 썰리싯 하기 위해서, 자, 처리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운슬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일단 이게 될 가능성이 일단 높죠. 썰리시를 갖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의 안정과 안녕을 위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했으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촉구했잖아요. 의회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solicit. 자, 그리고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의회를 갖다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최근의 수선들 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수선, 어떤 뭐 공사를 했나 봐요. 그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 목적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전혀 관계없는 것은 역시 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답은 3번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은 거의 전체 문장에서 한 20% 정도밖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푼 학생들, 이렇게 풀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 이 해설을 보면 어떨까요? 이 강의 들은 학생들은 정말 좋았겠다. 그죠? 예. 합격 확률이 확 높아지겠다. 자, 어법 문제는 이따가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 어법은요. 자, 그리고 내용 일치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그 복합 문제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내용 일치는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그죠? 그래서 보기 4번부터 읽고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캠프는 운영됩니다. 어떠한 휴식도 갖고 있지 않고 뭐 사이에? 자, 6월 9일과 7월 25일 사이에는 휴식이 전혀 없대. 쉬는 날이 전혀 없대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6월 9일 월요일, 7월 25일 금요일까지 6월 9일에서 7월 25일 여기 나오잖아요. No camp, 캠프가 없대요. 언제? 6월 30일에 주간,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간에는 no camp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휴식도 없이 잘 운영된다. 계속 휴식 없어. 근데 여긴 휴식 있어. no camp라고 했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것. 4번이잖아요. 선생님,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처음 읽고 1번, 그 다음 읽고 2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출제 잘해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답을 내겠어요. 그래서 내용 일치는요, 마지막 3, 4번이 답일 확률이, 기억이 안 나서 미치겠는데, 적어도 80% 이상은 될 겁니다. 수능에서는 그랬어요. 공무원은 사실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도 내용일치 문제는 있었거든요. 공무원에서 거의 3,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뭐, 한 줄 읽고 땡이네요. 그죠? 한 줄 읽고. 전체 문장에서, 전체 지문에서 몇 퍼센트? 뭐, 5% 7% 정도 될래나? 예. 이렇게 안 풀면 너무 바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요거 강의만 들어도 10점에서 20점 바로 올린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씩 수긍이 가나요? 자, 15번. 다음 글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일치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4번부터 거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HHS는 행동합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한대요. 다른 연방 부서들과 기관들과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럼 HHS는 협동합니다. 면밀히 누구와? 다른 연방 부서와 기관들과 함께 크로스 커팅 토픽스. 크로스 커팅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편집 공동 영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토픽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해결하는 데도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서들과 면밀히 협동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혼자서 한대요. 독립적으로. 틀렸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일치하는 것 찾는 거니까는 그 다음 거 읽어봐야 되겠죠? 자, 3번은 요 중간 정도에 있고요. 답만 확인할게요. 요거는 HHS의 프로그램은 운영됩니다. 11개의 운영 부서에 의하여. 11개의 운영 부서는 뭘 포함해서 8개의 에이전시와 그 다음에 여기 3개의 뭘 포함해가지고 11개의 운영 부서가 administer 관리한다. HHS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사실은 요거 줄여서 그러지 한 절반 정도밖에 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예. 그래서 절반만 이거는 2번이 답이 됐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면서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뭐 틀릴 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문제입니다. 자, 문장 넣기 문제는요, 주어진 문장을 읽고서 여기다 한글로, 자, 앞에, 뒤에, 간단하게라도 좀 써놔야지 돼요. 근데 모든 문장 넣기에서 공통된 게 있어요. 이 뒤에는요, 이것에서 얘기했던,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알겠죠? 예, 뒤는 항상. 근데 앞에는 어떤 힌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유추를 하고요. 힌트가 없으면은 요 뒷문장, 요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역대 모든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 문장 넣기에서요, 1번이 답이 된 적은 없어요. 수능의 역사가 거의 한 30년 되잖아요. 그때까지 1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1번에 들어가게끔 딱 나면은 너무 문제가 바로 보이잖아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요, 1번을 답이 안 되게끔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나올 확률이 없는데 굳이 앞에 것까지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는 일단은 2번 이후부터 읽으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앞에까지 잘 이어지는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2번 이후부터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시간을 또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다 풀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번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스케줄을 세워라 당신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대티한 방식으로. 자, relocate라는 단어를 알고 푼 학생은 아까 solicit, 요 단어와 요 단어를 알고 푼 학생들은 어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공편토, 작년이었구나. 공편토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어려운 공무원 어휘서를 갖다가, 그 강의도 하고 책도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 출제기조 전환 예상 그게 딱 나오고 나서는, 확실하게 이제 어려운 어휘 문제가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선식 수능 영단어 그거 가지고도 타 공무원 영단어보다 적중률이 20%나 다 높아요. 1, 2위보다. 그러니까 수능 영단어를 하라고 했는데 요번 시험에 조금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수능 범위를 갖다가 훨씬 벗어나는 단어들이 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6월쯤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한 400단어 정도, 400단어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거는 6월 달에 할 건데, 아무튼 몰랐다 할지라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푸냐 한번 보세요. 자, relegate 한 방식으로. 자, distract가 무슨 뜻이에요? 정신을 갖다가 산란시키다, 딴 데로 돌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그러한 활동들 또는 오락 활동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활동들을 갖다가 relegate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간을 갖다가 스케줄 짜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뭐와 같은 distracting activity냐 하면은 news consumption. 뉴스를 갖다가 소비하는 것, 뉴스 읽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소셜미디어 스캐닝, 소셜미디어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오락용 또는 시간을 갖다 잡아먹는 또는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그러한 행동을 갖다가 뭐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짜라겠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정신을 산란시키는 것이니까는 그런 걸 줄이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이겠죠. 유추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런데 어떻게? prescribe. 이거는, 자, 요거는 제가 어근으로 스크라이브가 하도 많이 쓰이니까 어근으로 가르치는 건데, 쓰다, 미리 써준다 해가지고 병원 가기 전에, 약국 가기 전에 병원에서 미리 써준 것, 처방하다는 다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규정하다라는 것은 제 수능 단어에, 수록될 정도로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록해놨거든요. 그래서 규정하다라는 뜻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사실은 풀기가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규정된 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으로 이러한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그러한 활동들을 갖다가 렐러게이트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갖다 짜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앞에 문장에는 어떤 게 나올지 유추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거? 항상 주어진 문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된 시간에 이런 걸 갖다가 소셜 미디어나 뉴스 보는 거 이런 걸 규정된 시간에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스케줄을 짜는 것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규정된 시간에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은 뉴스 같은 거 보는 것과 관련된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고 해야 됩니다. 안 적어놓으면 읽다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1번은 답이 된 적이 없고 2번 이후부터 읽어 나가면서 그 위치를 갖다 파악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까지 읽어 나가면서는 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하기가. 그런데 4번 이후를 딱 읽으면은 답이 사실 바로 보였거든요. 자, 보죠. 자, 나는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Full ostrich. 완전한 타조. 이게 뭐야? 완전한 타조 모델? 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뒤에 설명 나와요. 무시하는 뭐를? 외부 세계, 바깥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완전한 타조 모델을 갖다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 여기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까요? 이게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규정된 시간에 하라고 했지 완전히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결어 같은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바깥 세상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의미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걸? 추천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자, 오더링 하는 거. 너의 정보 섭취를 갖다가 정보 섭취를 명령하는 것을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오더가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질서라는 뜻이 있잖아요. 질서 있게 정돈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갖다 확장해가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당신의 정보 섭취를 갖다가 정돈하는 질서 있게 만드는 걸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긴 하되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야. 사실은 이 오더가 좀 어려운 뜻으로 쓰여서 순서를 정하다라는 뜻이 여기선 사실 정확한 뜻으로 보여요. 순서, 정돈 있게, 순서 있게 하는 게 바로 질서니까 순서를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자, extraneous. 요것도 사실 그 수능 영단에 없는 단어인데 엑스트라에서 온 거니까 외부에 이 정도는 눈치를 좀 챌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이것과 관계없는 이런 뜻이야. 관계없는 것이 당신의 집중을 갖다 또는 관심을 갖다가 다 잡아먹지 않도록 이런 거 하느라고 그 관련 없는 것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 이런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당신의 주의 집중을 갖다가 다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돈하라는 얘기지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해서 2번과 3번은 요거는 완벽하게 잘 어울리죠. 요 레더 때문에. 그죠?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된 시간에 해라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는 것을, 그 뉴스를 갖다가 30분 동안 언제? 아침에. 그리고 vegetate, 친절하게 이게 시험지에 써줬죠 뜻을. 하는 일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자, 30분 동안에 그날의 마지막에. 딱 읽으면서 뭐가 느껴져요? prescribed times. 정해진 시간, 규정된 시간에, 즉 아침 30분에 이거 하고 저녁 30분에 요 쓸데없는 것들은 이때만 하게끔 규정해놔라. 그 예시가 뒤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공통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뭐가 있다? 주어진 문장과 관련된 이것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거나 관련된 게 항상 뒤에 나온다. 이건 명심하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앞에 이만큼 간혹가다 2번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읽어봐야만 합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 있는 문장 정도는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작게 해서 그렇죠. 이것도 한 3-4줄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죠. 자,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뭘 묻는 거냐 하면 전체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아라 100%입니다. 알겠죠? 답은 뭐라고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100% 정답이었다. 그 예외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주제를 갖다 찾으려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은 보통 주제가 보입니다. 그럼 그 주제를 갖다가 벗어난 것을 순서를 3번, 4번, 2번,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면 1번까지 가라. 근데 1번이 답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수능 역사에 있어서도.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 432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데요. 거꾸로 432 이 순서로 가도 되지만은, 이해하는, 글을 순서대로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 4번, 그것도 안 되면은 2번까지, 답이 보일 때까지 가라.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 가야지 되겠죠? 자, OECD 나라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를? AI 혁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AI 혁명이 뭐냐 하면은 강조되어지는 무엇에 의해서? 신속한 발전. 자, 생성형 AI에 있어서의 신속한 발전과 증가되는 이용 가능성, 뭐에 대한 AI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이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생성형 AI에 있어서의 발전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AI 혁명을 갖다가 많은 나라에서 OECD 국가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절이 여기부터예요. 자, 고용의 풍경, 고용시장에 있어서의 그러한 상황들이 그 풍경이, 자, be poised for,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모른다라고 또 이것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못 풀지는 않습니다. 자, 상당한 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 즉 고용시장이 AI 이런 산업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겪을 거예요? 안 겪을 거예요? 겪는다 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상당한 변화가 오는구나. 이거 모른다고 해서 문제 못 푼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be poised for가 어떤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라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예전 제 공편토 책에 있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읽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읽으라 그랬죠? 주제 찾기 위해서. 자, 함께. 이러한 행동들은, 자, 순서 정하기, 그 다음에 흐름과 관련 없는 것, 그리고 문장 넣기는 지시어와 연결어는 항상 별표해 놓고 강조해 가면서 그걸 꼭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함께 이러한 행동들이 앞에 어떤 행동이 나오겠구나. 자, 보장할 것입니다. 무엇을? AI 혁명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AI 혁명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행동들이 앞문장에 4번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적어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ransforming, 잠재적인 위험을 갖다가 바꾼다. 자, 바꾸는 결과 뭘로 바꾸냐 하면은 기회로. 뭘 위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자, 그럼 주제를 갖다가 일단 참 생각해야 되겠죠?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고용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앞에서 얘기했겠죠?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AI 혁명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위험을 갖다가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바꿀 것이다. 주제 얘기를 하니까 해석을 다시 해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전혀 관련 없는 걸 갖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3번 보세요. 사회적 대화가 또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성공으로의. 자,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이다. 아까 마지막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AI 혁명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이러한 행동들 중에 하나가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겠는데, 조금 관계 없어 보이기도 하고, 관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은 4번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2번 순서로 또 가야 되겠다 해서 4번을 읽는 거예요. 자, 많은 전문가들은 믿습니다. 대퇴하를 AI가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직업을 갖다 대체할 것이다. 다음 10년 내에.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 신경 써요. 별표 해놓으라 그랬죠? 이러한 행동들이 보장할 것이다. AI 혁명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갖다 준다라고 했는데 AI가 모든 직업을 지가 다 독차지해버리니까 사람은 실업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잡을 갖다가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많은 전문가가 믿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이 이로움을 준대. 아, 4번이 확실하게 흐름과 관련 없는 게 맞겠구나. 100% 맞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3번에서 고민했던 것은 저 멀리 날려보여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4번이 확실하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2번, 1번 굳이 읽지 말고 그래도 읽지 않아가지고 불안해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은 그냥 다 이렇게 딱 정답을 내잖아요. 틀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서 그렇게 풀도록 하세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자, 그리고 18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의 순서 정하기는요. 주어진 문장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A, B, C 순서로 다 읽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B와 C의 첫 번째 줄을 읽고 이거에 이어지는 순서를 바로 구해버리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개 중에서 순서 정하면 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수능이, 이건 뭐 공무원 시험이긴 하지만 수능이 3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요. 순서 정하기에서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바로 이어지는, 즉, A로 시작되는 것이 답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놀랍죠? 그죠? 공무원도 최근 5년간에 있어서 A로 시작되는 것은 없었어요. 물론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최근에 없었어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거 다음에 바로 A를 갖다 주긴 좀 힘들거든요. 이거 읽고 바로 연결이 바로 되면 나머지 두 개만 순서 정하면 되겠네? 문제 쉬워지는 걸 출제자는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B, C 요 순서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읽고서 순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A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너 찍기 선수예요? 제가 근거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강의 내에서요. 제가 10분 단위 강의 내에서 A가 나올 수도 있는 걸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 C를 갖다 첫 번째 줄을 읽었는데 도저히 이거 다음에 나올 이유가 안 돼요, 다. 그럴 땐 A도 확인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점검하는 게 있어요. 검토하는 방법이 뭔가 좀 깨림직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 문장 다음에 앞에서 해석했던 나머지 두 개가 또 연결되는가를 또 검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연결되면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이거 마지막으로 정했는데 이거 다음에 이게 당연히 연결되겠네 하면 그렇게 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풀면 됩니다. 아이고, 이게 넘어가 버렸네, 언제? 자, 알겠죠? 일단은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대티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회는 할당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과 그 다음에 Positions of Responsibility, 책임감에 대한 지위는 뭐예요? 책임 있는 지위란 얘기예요. 중요한 지위. 그래서 경제적 보상과 책임 있는 지위를 갖다가 할당해야만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장점에 따라서. 자, 여기서는 정확한 뜻으로는 어떤 성과 정도가 될 건데 그냥 장점, 보통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장점에 따라서 이런 걸 다 할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호소력이 있다. 어필링. 뭐 때문에?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딱 읽자마자 저는 딱 느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A는 건너뛰고 B, C의 첫 번째 줄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을 엄격하게 그들의 장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정에 대한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한 약간 좀 어색하긴 할 것 같아요. 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C번 보세요. 이러한 이유들 중에 두 가지는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해가지고 단어의 반복은 순서나 이런 데 있어서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순서, 흐름과 관련 없는 거, 단어의 반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시, 형용사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바로 봤잖아요. 이러한 이유들 중에 두 가지는 일반화된 버전이다. 그 경우에 어떤 경우에? 고용에 있어서 장점에 대한 경우에 대한 일반화된 버전인데 바로 뭐냐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efficiency와 fairness라고 했어요. 효율성과 공정함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공정함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효율과 공정함인데 효율이 먼저 나오겠어요? 공정함이 먼저 나오겠어요? 효율이 먼저 나오겠죠? 그 효율성에 대해서 그러면 A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능력을 가졌다면 정말 선생님 같은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야. 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럼 나머지가 이제 뭐가 남았어요? A, B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첫 번째 줄 정도만 읽으면서 무엇이 이어질까를 갖다 고르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B는 아까 골랐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화된 경우이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이걸 갖다가 또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이어지기에는 약간 조금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적어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 A번을 한번 봅시다. 경제 시스템, 어떤 경제 시스템이냐면 노력과 창의력과 그 다음에 재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경제적 사회 시스템은 뭐 하기 쉽다? 훨씬 더 productive. 생산적이기 쉽습니다. 자, productive를 다른 단어로 바꾸세요. 뭐예요? efficient 형용사형으로. 그죠? 예. 생산적이다. 더 생산적이다는 게 뭐예요?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보다? 대티한 거보다.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페이를 갖다가 한다. 뭐에 관계없이? 공헌도에 관계없이. 공헌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것에 관계없이 똑같이 페이를 봉급을 주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다. 이것에 따라서 보상하는 게. 자, 또는, 자, or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앞에 대시 어디 있어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을 갖다 역시 수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눠주는 것. 바람직한 사회 지위를 갖다가 무엇에 입각해가지고 favoritism. favor가 뭐예요? 선호하다잖아요. 선호에 따라서, 즉 편애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갖다 더 선호해가지고 그 편애에 입각해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여기선 바람직한보다도 좋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죠? 좋은 사회적 지위는 자기가 편애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어서. 그 다음에 또한 공정함의 미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다. 무엇에 기초해가지고? 자, 뭘 이외에? 성과 이외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뭐예요? 차별하지는 않는다. 공정하다. 성과 또는 장점에 따라서 보상을 갖다 하는 게. 그죠?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순서 정하기에서 그래서 A를 건너뛰고 하는 게 B, C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과 A, B, C 중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세 개나 읽으면서 비교하는 것이랑 난이도의 차이가 거의 한 3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서 정하기도 어려웠던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요 18번은요. 출제기주 전환 예시 1차, 2차에서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순서는 앞으로 또 쉽게 날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죠? 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번도 많은 학생들이 조금 왜냐하면 시간만 충분하면 생각해 가면서 순서 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하지만 10분 단축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이런 데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 충분히 가지면서 심사숙고해서 풀으라고 했잖아요. 빈칸이나 이런 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죠? 예, 그만한 10분 이상을 벌어요, 사실. 이번 시험에서도
그 영어 시험에서 보통 30분에서 35분 기준이잖아요. 제가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27분 내에 영어를 갖다 풀었을 때 기준으로 10분이라는 얘기지 30분, 35분 주어지면은요 11분에서 13분 사이를 갖다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다 보기 읽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과학적으로 계산했으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18번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19번, 20번 빈칸 넣기입니다. 제가 빨리 풀면서도 시간 단축하면서도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내는 데 있어서 전체 다 읽다 보면은 관련 없는 데서 자꾸만 오답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자꾸 연결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요. 답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만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정답과 관련된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 그리고 오답에 이끌릴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주제, 제목, 요지 찾기에서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빈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에서 가장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어디를 읽어요, 보통? 뒤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장이 당연히 가장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빈칸은요, 보통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주제로 가면 됩니다.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빈칸, 앞문장, 빈칸,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그 다음에는요, 주제와 관련된 것, 주제, 제목, 요지 찾기 어디라 그랬어요? 맨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근데 이게 빈칸이 첫 문장에 있는 경우 또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경우 막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빈칸이 처음에 있으면 앞 문장 없으니까 읽지 마세요. 없잖아요. 그럼 빈칸 포함한 문장부터 읽고 그 다음 문장 읽고 그 다음에는요. 주제와 관련된 거 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문장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마지막 문장부터 답이 보일 때까지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딱 순서를 이런 식으로 풀어라라고 하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뭐 동의어 찾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누구나 한 번만 들어도 거의 적용할 수가 있고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적용 안 돼요 하는 게 없어요. 왜? 답이 보일 때까지 순서대로 읽으라고 하고서 마지막에 그걸로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까지 다 제시를 해놨어요. 어떻게? 빈칸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다 했는데 안 되면 주제 찾기에서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답이 보일 때까지만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문장 전체 다 다른 학생처럼 다 읽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예요. 제 풀이 비법은. 알겠죠? 그래서 위험성도 없고 이런 명강의를 왜 사람들이 소문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소문을 안 낼까요? 자기만 알고 싶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홍보를 해대고 해도 잘 몰라요. 학생들이. 야,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볼까봐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자,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읽어야 되겠죠. 자, 활동적인, 적극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리스닝은, 적극적인 청취는 예술이다, 기술이다, 그리고 디서플린, 훈련인 것이다. 근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빈칸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리스닝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 문장 읽으라 그랬죠? 훌륭한 리스닝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당신은 필요로 한다. 이해하는 것을, 뭘 이해하는 것을,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어디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술을. 어떤 기술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경청하는, 듣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요것만 읽고도 사실 저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 요것까지만 읽고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요 마지막 주제와 관련된 마지막 가라 그랬었잖아요. 앞, 뒤,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자, 볼까요?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닝이 된다.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자,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듣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새소리 뭐 이런 걸 갖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듣는 거지만 리스닝은 보통 언제 써요? 수업을 듣거나 다른 사람 말에 listen to, 경청할 때, 이럴 때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단지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당신이 주의를 기울일 때 어디에다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우 바짝 가까이 따라갈 때. 그래서 여기서 바짝 따라간다는 것은 Are you following me? 하면은 너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냐? 이런 데인데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Are you following me? 하면은 너 나 지금 따라오고 있냐? 즉 내 말을 잘 지금 따라오고 있냐? 이런 뜻이야. 그것에 follow를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리스닝 하는 데 있어서는 뭘 취하는 것이냐? 한번 보세요. 자율성에 대한 감각이다. 자율성에 대한 감각.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조용히 앉아서 경청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빈칸을 주관식이다라고 하면은 경청을 갖다가 요구하는 취하는, 그죠? 조용히 들어야 된다 이런. 조용히 앉아서 들어라. 여기 또 들어라 이런 건데 자율성의 감각, 듣고 있는 걸 갖다 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막 들어야 되나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방식. 듣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갖다 창의적으로 막 바꿔가면서 이건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둘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 조용히 앉아서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말대꾸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막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 잘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컨트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기 컨트롤이다. 가능성 있죠. 일단 4번 보세요. 자, 외향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을 취하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듣는 게 외향적인 성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조용히 앉아서 듣는 것 또는 집중하는 것 이것과는 상반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답은 몇 번? 3번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읽지 않아도 더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세요. 자, 작게 써져 있지만 굉장히 긴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포함한 문장이, 마지막 문장에, 마지막 두 번째 문장에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빈칸 앞문장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과소비할 수가 있대요. 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롱텀 하면 장기간의 목표가 훨씬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목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과소비할 수 있다. 이 뒤에랑 이건 연결 아직 잘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분의 수준의 인지적인 과정을 갖다가 하도록 요구를 한대요. 장기간의 목표니까 뭔가 조금 더 여분으로 더 생각할, 그게 필요한가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또는 순간적인 만족을 갖다가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과소비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게다가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소비자들은 뭘 느낄지도 모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 결과, 이 원인에 대한 결과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값싸게 보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걸 느낄지도 모른다. 자기가 값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빈칸 다음 문장 읽어라 그랬죠. 자, 많은 회사들은 또한 여기 또한이라 그랬어요. 또한 홍보한다. 거래들을 홍보한다. 자, 뭐 동안에? 할러데이 동안에, 휴일 동안에.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조장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더 많이, 보통 때보다도 더 많이 소비하도록 조장할 수 있는 휴일 동안에
거래를 갖다가 홍보한다.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 싸게 팔게요. 뭐 이런 걸 갖다가 홍보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딱 읽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과소비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때문에 과소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뒷문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즉 과소비할 수 있게끔 많은 회사들은 뭐 홍보하거나 휴일 동안에 홍보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과소비한다. 그죠? 예. 자, 그래서 also 다 비슷한 맥락의 글들이란 얘기예요. additionally.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값싸 보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한번 생각해요. 값싸 보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나는 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난 비싼 것을 갖다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 또는 여기 과소비 얘기 나왔으니까 뭔가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소비와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된다. 보세요. 1번. 자, 욕망. 어떤 욕망이냐면 해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욕망을 갑자기 느낀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책임을 갖다가 느낀대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장기 목표를 갖다가 세우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다가 느낀다. 값싸 보이지 않게 장기 목표를 세운다? 예. 여기서 장기 목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자, 이건 뭐예요? 이 원인이잖아요. 장기 목표 때문에 과소비하는데,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유 때문에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그들의 소비를 갖다가 제한하고 싶어 하는 걸 느낄지도 모른다. 자, 뭐 동안에? 할러데이 시즌 동안에. 자, 과소비하고 싶어 하는 걸 과소비해야 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린 이걸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압박을 받는데요. 더 많이 소비하도록, 뭐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느낄지도 모른다. 왜? 그들이 싸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과소비와 관련된 게 당연히 앞뒤에서 다 이렇게 있는데 4번이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쓸데없는 데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원래 문장들, 나도 읽으면서 왜 이것 때문에 장기 앞에 거 좀 읽어봐야 돼. 이해가 가능하겠는데 하지만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소비, 그 다음에 값이 싸보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다. 당연히 4번이 되겠다라고 풀어야지 되겠죠. 자, 저도 시험 문제 받으면은요, 그냥 풀어요. 이런 순서, 10분 단축 비법으로.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면서 풀까? 그걸 느끼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풀겠는데? 라고 했는데 요 문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렵긴 하겠다. 만약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 틀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주제와 관련된 첫 번째 문장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주제와 관련된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가라 했으니까 요 뒷문장.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여기 거꾸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읽는 순서 자체가 빈칸과 가장 관련된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걸 마지막에 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0번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거 위주로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시험에서 어휘나 문법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전체 시험에 있어서 한 40%는 읽지 않고 더 정확히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풀린 거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죠? 10분 단축 100% 적용된 거 보여지죠? 자, 그래서 1, 2, 3번 어휘 문법 문제였고요. 얼마나 절약했는가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줄게요. 4번 회화 문제에서는 한 30%만 읽으면 됐고요. 5번은 역시 많아야 요 두 줄이잖아요. 이것도 한 30%. 그 다음에 제목 내용 두 문제는 전체적으로 반도 안 읽었잖아요. 그죠? 예, 반이 뭐예요? 한 40%만 읽으면 됐고. 그 다음에 글이 목적과 어휘 찾는 문제에서는 이것도 거의 반도 안 읽은 거예요.
내용상, 그죠? 반도 안 읽고서 풀었고, 그 다음에 글이 주제 찾기에서는 첫 번째 읽고 마지막 거꾸로 해석하라 했죠. 전체적으로 한 뭐 35에서 40% 정도. 그 다음에 11번에서는요. 요것도 한 30% 정도? 네. 이것만 읽고 정확히 답 낸 거 보이잖아요. 어법 문제는 다 읽어야 되고요. 일단 내용 일치해서 요건 진짜 한 문제 벌은 거죠. 요것만 읽고 답이 딱 나왔으니까 이거 전체를 다 읽을 필요 없었잖아요. 여기만 읽으면 됐고, 그죠? 예.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한 반 정도 읽어야 됐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문장 넣기도, 그 어려운 문장 넣기도 어때요? 2번 이후부터 읽으면은 반 이상을 갖다가 안 읽고서 풀었어요, 우리는. 자, 그리고 흐림상 어색한 문장은 한 60% 정도 읽었네요. 그죠? 예. 자, 그리고 글이 순서 정하기는 다 읽긴 했지만 A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B, C 첫 문장 읽으면서 순서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사실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빈칸 넣기에서는 한 몇 퍼센트? 40% 정도도 안 되게 읽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20번에서도 반도 안 되는 정도 읽고서 답을 정확하게 구했잖아요. 우리.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분 단축.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어휘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경선식 영단어 해가지고 영단어의 대가 25년 넘게 단어를 연구했기 때문에 어휘 문제, 어휘를 어느 범위로 그리고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될지 저보다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휘 문제 풀어보고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 지방직 공부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내년에 시험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경청해 주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에서는요, 그 빈칸 넣기인데, 자, 어휘 문제는 관련된 뒤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국제적 여행가들은, 수용 가능한 무엇을 휴대해야만 합니다. 캐나다를 들어갈 때. 자, 예를 들어서가 나왔네요. 자, 여권이라고 하는 것, 단지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의존할 만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받아들여지는 서류이다. 언제? 해외로 여행할 때. 뭐예요? 여권, 신분증이잖아요. identification. 그죠? currency, 통화, insurance, 보험, 그 다음에 luggage, 수화물. 답은 2번.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요 수준들이 뭐예요? 다 수능 단어 수준이에요. 수능 단어 수준. 출제 기준 예시 문제에서 그걸 예시했어요. 아, 어휘 문제는 예전처럼 어려운 단어 안 나겠다. 안 나왔잖아요. 어려운 단어, 고난도 단어. 2번도 볼까요? 자, 우리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죽이고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신에게서 자, invaluable은 인이 낫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단어 강의에서 했는데 강조해요, 이는.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래서 완전히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귀중한 음식 공급을 갖다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 오염이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오염시켜가지고 우리 자신에게서 매우 귀중한 음식 공급을 갖다가 뭐 하겠어요? 빼앗는다. 정보를 알린다. 고소한다. 치료한다.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어? 그래서 단어 수준도 어때요? 다 중고등학교 수준. 그래서 경선식 수능 영단어만 하면 어휘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8번 독해 문제에서 나왔던 assess가 evaluate. 저것도 경선식 수능 영단어에 있는 다 그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출제 기조 예상 문제에서 1차, 2차에서 미리 이렇게 예고를 했듯이 그리고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나타났듯이 어휘 문제에서 예전에 나왔던 고난도 단어는 안 나온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 문제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일환이에요. 단어 암기해서 딱딱 동의어 맞추는 거 그거. 동의어 문제도 아니고 빈칸을 갖다 추론하는 사고 영역을 갖다 낸다. 대신에 단어는 쉽게 낸다. 이걸 갖다 예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출제기조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 어휘 문제가 동의어 빈칸 넣기에서 고난도, 수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문제가 적어도 2-3개 정도씩 났거든요.
그러면 두세 개면은 10점에서 15점, 또는 많게는 지방직 같은 경우는 뭐 5개까지, 그 고난도 단어 문제가 5개까지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10점에서 15점, 자, 많게는 25점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예전엔 저도 공편토라고 해서 공무원 고난도 단어를 갖다가 강의를 했고 그걸 암기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버려라라고 했어요. 왜? 어휘 문제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선생님, 독해에서는 어려운 문제 아까 보니까 어휘 나오는데요. 자, 독해에서 나오는 거는 아까 제가 증명했잖아요. 모른다 할지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사실 난이도 체감상. 알고서 해석 쭉쭉 하는 것과 몰라가지고 막 추론해가지고 이게 뭘까 하면서 푸는 거랑은 심리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막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어느 정도 확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걸 갖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국가직 9급 표제어 적중률을 갖다가 조사를 한 거예요.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이상의 단어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어휘, 독해, 회화, 문법 다 조사했는데 191단어가 나왔습니다. 초중 단어 제외하고요. 그 191단어 중에서요. 19단어 비적중해가지고 한 문제당 하나 정도 모르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비적중했어요, 요번에. 근데 다른 공무원 1위 하는 영단어, 공무원 2위 하는 영단어는 비적중된 단어 보세요. 66, 53. 두 개 합쳐도 이걸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경선식 수능 영단어만 하면 되느냐. 일단, 국가직 시험에서 경서의 수능 영단어는 90%의 적중률을 갖다가 보였죠. 19단어 비적중했고, 자, 공무원 1위 하는 어휘, 2위 하는 어휘, 비적중 어휘.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예시 1, 2차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경선식 수능 영단어 95%, 96%의 적중률을 보였어요. 9단어, 8단어 비적중했고, 1위 하는 책 83개, 2위 하는 책 50개 비적중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비적중된 단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 예시 문제만 보고서는 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경선식 수능 영단어 기본 완성 2권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바꿀게요. 왜? 비적중된 단어가 배나 늘었는데 그리고 아까 문장 넣기에서 주어진 문장에 relocate 정답 보기에서 solicit 나왔지만 풀 수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시험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수능 범위가 경선식 수능 영단어 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시 문제에서 비적중한 9, 8단어는 요 수능과 그 다음 수능을 벗어나는 경계선 단어가 나왔어요. 이걸 완전히 벗어나는 이 단어들은 안 나왔단 얘기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한 7, 8개 정도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 암기를 하려면은 수능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은 한 2,000에서 3,000개 정도를 암기를 해야지 이 정도 커버를 100%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거의 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 더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 나왔다고 해서 이 범위까지 다 해가지고 다 암기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이 있다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수능을 벗어나는 그 경계선 단어에다가 그래도 독해에서 그나마 이 어려운 단어들 중에서 그래도 사용 범위가 조금 많이 있는 거 그거 위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영단어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요거를 갖다 좀 더 첨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갖다가 좀 할 거거든요. 근데 대충 보니까는 한 3, 400개 정도는 더 암기를 해야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6월 달에 제가 요 첨가된 걸 갖다가 할 테니까 그 전에 그 책 나오기 전에는 단어 공부해야 된다면 경선식 수능 영단어 가지고 공부하고 나중에 이 책 나오면은 그 첨가된 부분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렐러게이트는요. 좌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하면서 그 뜻을 갖다 얘기 안 했나? 렐러게이트 하면은 뭐냐 하면은 사장이 있어요. 사장님이 딱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을 내려 어디로? 게이트.
문으로, 문지기로 좌천시키는 거예요. relegate. 알겠죠? solicit 하면은 요건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나 저거 사탕 사줘, 장난감 사줘 막 하면서 이렇게 간청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러면 쏠리, 총으로 쏠리, 그러기 전에 쉿해, 쏠리, 쉿 하면서 애가 간청하니까 쏠리, 쉿 이렇게 암기를 해두고 복습 몇 번 해두면은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어렵게 나온 단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는 경선식 영문법만 했으면은 뭐 다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문법 문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수능형으로 바뀌었어요. 수능형으로. 그래서,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제 문제가 이렇게 예시 문제에서도 시제를 갖다가 완료 부정사가 났었나요? 네, 완료 부정사나 어떤 시제, 기본적인 문법 문제에다가 그다음 나머지 두 문제는 수능형으로 독해와 관련된 것만 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어려운 문법 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식으로 하는 거 알겠죠? 예.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트월스는 소매상 업체인데 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무방해요. 자, 소매상인데 자, 뭘 제공하는 온라인 식료품 쇼핑을 제공하는 말합니다. 뭐라고? 자, 그것이 발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says 잠깐만요. 위트월스가 삽입된 거 빼면 말합니다. 자, 그것이 발견해 왔다. 그 업체가 발견해 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데티아를. 자, 몇몇 직원 멤버들이, 근데 어떤 직원 멤버들이에요? 샐러리를 받는 그러한 몇몇 직원 멤버들이 최근에 충분히 봉급을 받지 마시니까 못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건 수식하는 거니까는 그 스태프 멤버들이 충분히 보수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능동으로 쓴 should not have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나머지 다 비동사가 있는 수동을 갖다가 일단 골라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를 갖다가 넣으라라는 얘기인데 in recent years는 뭐예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라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과거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은 다 현재 완료와 같이 쓰입니다. 최근 동안에 뭐뭐 해왔다 이런 식으로. 또는 과거를 써도 돼요. 과거를 쓴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미래에 뭐뭐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둘 중 하나인데 may have pp는 뭡니까? 경선식 영문법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조동사 may 다음에 have pp,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이때는요, 조동사의 뜻은 가지고 있대. 시제는 과거다.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의 과거다라고 했어요. 현재 추측하기에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측하건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충분히 지불받지 못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현재 완료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표현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y have pp에서 과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완료 그 뜻을 갖다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3번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이거 과거로도랑 같이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would는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과거에서 바라봤을 때의 미래죠. 그죠? 예. 지금 과거에서 바라봤을 때의 미래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랬다. 최근 동안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ould가 선생님 추측 같은데 많이 쓰기 때문에 would는 아무데나 다 써도 되지 않아요? 추측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측을 나타낼 때는 이 시제가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예. would가 위례 과거형이라 해서 과거가 아닙니다. 겸손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정중한 부탁을 나타낼 때도 would가 과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법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독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법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할 때 독해를 하고요. 자, 1번 보면은요. 자, 제공한다. 무엇을?
고객 맞춤화된, 개인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한다. 자, 이것은 사실 형용사예요, 형용사. 과거 분사로 쓰이다가 형용사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과거 분사가 나왔다. ing나 pp가 어법 문제에 나왔다면 뭘 따져야 되냐면은요. 이거에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그 문제를 묻는 문제다. 알겠죠? 예, 그래서 맞춤화 되어진 프로그램이니까는 수동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고객 맞춤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맞춤화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특징으로 한다. 자,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태수시계, 태수의 시계만 쳐다보면 됩니다. 태수의 시계. 뭐라고요? 태수시계. 그래서 능동태냐 수동태냐 뒤에 목적어를 갖다가 실질적 활동을 갖다 특징으로 한다.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능동으로 잘 쓰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는요. 이 시기 때문에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 잘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시제는요. 시제, 현재형 시제,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이상할 건 없잖아요. 그죠? 너무 뭐 깊이 만약에 따지고 간다면은, 앞에서 과거형인데 왜 이거는 이거지? 그것은 뭔가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깊이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3번은요, 요 laughter therapy. 자, 웃는 사람 치료법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ER이 붙었다고 해서 이거 사람의 특이하게도 laughter는요 웃음이라는 그냥 명사예요. 웃음 알겠죠? 그래서 웃음 치료 틀릴 바가 없잖아요. 복합 명사로서. 자, 서치 해지에 걸리겠네요. 그죠? 실버 에어로빅 그리고 웃음 치료 이런 것과 같은 실질적 활동을 갖다가 특징으로 합니다. 그것은. 자, 그리고 콤마 찍고서 3인칭 단수형 나왔어요. 앞에 features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A, B, and C 형태로 나열된 거겠구나. 자, 그러면은 끝에 and가 어디 있어요? 콤마 찍고 and. 그 병렬 구조잖아요. 동사가 3인칭 단수로서 다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만 including 됐으니까 includes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병렬 구조 문제는 사실 제 독해 강의나 그 다음에 18분 단축에도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법 때문에 설명한 게 아니라 독해 때문에 설명해요. 그래서 요 수능형 문제는 뭐예요? 독해와 관련된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아주 세세한 공무원 그 구석진 문제까지 막 내버렸던 그런 문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인 독해와 관련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요거는요, besides, 전치사잖아요. 이외에, 요리 이외에. 자, 쿠킹이니까 이건 명사입니다. 요리. 또는 요리하는 것에서 동명사라고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없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온 거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begin 다음에 ing.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begin 다음에 ing를 썼다. 비긴의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다. 이건 뭘 따져야 돼요? 혹시 앞에 있는 동사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아닌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경선시 영문법에 설명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는 가능하네. 동명사든 투부정사 다 취겠구나. 나머지 둘 다 취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목적으로서 ing가 왔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서 ing가 왔어요. 뭐예요? 비긴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된다, 나열된다는 얘기예요. A, B, C로. 그러면 뒤에 and를 보세요. 여기 앞에 콤마 없잖아요. A, B, 요 콤마는 생략된다라고 제가 많이, 독해에서도 많이, 18분 단축에서도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콤마 없이 그냥 end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ing 잘 왔죠? 비긴에 대한 목적어가 이렇게 나열된 겁니다. 자세한 독해는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요, 불에 의하여 어떤 장소로 나중에 유도될 수 있다. 근데 어떤 장소겠어요? choosing. ing나 pp가 오면은 명사와 관련된 이 수식하는 명사와 수식받는 명사와의
수식하는 분사와 수식받는 명사의 관계를 따지라 그랬죠. 장소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장소겠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chosen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요것도 독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해 강의할 때, 자, 명사 다음에 ing 나왔으면 어떻게? 능동으로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하라 그랬지?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pp가 왔다. 뒤에서 앞으로 수동으로 해석하라 그랬지? 그래서 독해와 관련된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9까지 9급 시험 해설 강의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21일 지방직 시험에서 10점에서 35점 상승 방법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35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사실은 제가 국가직 시험을 갖다가 3달 남겨놓고서 2명의 학생을 공개적으로 뽑아가지고 내가 30점 이상 올려줄게 해가지고 2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A 학생과 B 학생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중간에 모의고사도 3개를 갖다 이미 출제기조 예시 문제 수준보다 약간 어렵게 낸 모의고사 3개를 갖다 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기가 순서 엇갈려가면서 시험을 갖다 공정성을 기하해서 그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A 학생은 둘 다 50일에 중간 점검을 갖다가 봤는데 50일 후에 A 학생은 처음에 45점 1차 시험에서 받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자, 그런데 이 학생이 80점을 받았고요. 자, B 학생은 80점, 그리고 3차 시험에서 또 80점. 이 학생은 3차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좀 돌아가셨는데, 그게 좀 의료 쪽에서 좀 돌아가셔가지고, 그 학생 혼자서 막 그거 하다 보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올해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포기한 거예요. 이 학생이 35점을 갖다 올렸거든요. 이 학생은 중간에 55점 받았었어요. 처음 시험에서. 그래서 25점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0점 떨어져 70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15점밖에 못 올렸습니다. 아무튼 50일 만에 25점, 35점을 갖다 올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달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최소 10점에서 35점까지는 상승시킬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학생들이 했냐면 처음에 단어가 여러분들이 독해 너무 어려워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단어 해석을 갖다가 아는 단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해가지고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선식 수능용 단어 기본 완성을 갖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하루 2-3시간 여러분들이 지방직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에 있는 단어 정도는 이미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족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중률을 갖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있는 것만 알면은 90점 이상 받는 데 있어서는 하등에 100점 받는 데 있어서도 거의 하등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단어들을 다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2-3시간씩 해서 요 반만 하면 완성만 한다면은 한 10일. 그 다음에 요 기본 완성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20일이면 됩니다. 하루 2-3시간씩.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이 제가 해오면서 조사를 한 결과이고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풀이 비법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100% 적용, 우연히 다 맞았겠지. 예.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요, 최근 3년간의 공무원 기출 문제, 거기에다가 출제기조 예상 1차, 2차 다 해가지고 100%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이번 시험에도 여실히 증명됐잖아요. 100% 적용되고 더 정확히 푸는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10분 이상을 단축하면서도 더 정확히. 이거보다 더 좋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공무원 10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비법 강의를 갖다가 활용을 하든지 책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풀이까지 다 있으니까는 제가 설명한 것을 더 정확하게 다 강의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고요. 독해 비법까지 다 설명합니다. 강의에서는. 독해가 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독해 비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0개 정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형태가.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 뭐 이런
그 다음에 주절 나온 다음에 콤마 찍고 ing가 나면 뭐 우리는 분사구문이나 알고 있지만은 보통이 99%가 동시 동작이 연속 동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ing 한다. pp면은 그리고 뭐뭐 다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서 익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더 강화시키면서 풀이 비법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점수가 수직 상승합니다. 알겠죠? 사실 오늘 들은 내용으로도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겠죠? 그걸 따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활용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알겠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좀 믿음이 안 가거나 이런 거는 강의를 듣고서 확실하게 다지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지방직 아직 얼마 남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학생이 국가직 합격 수기를 갖다 메가스터디 그 공무원 거기에다 올렸었는데 국가직 70일가량 남았을 때 어휘에서 두세 개 틀릴 정도로 노답이었다. 어휘에서 두세 개 정도 틀릴 정도면 어휘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 하루 3시간 투자해서 수능 1, 2를 다 마무리했대요. 자, 여기에서 하루 두세 시간씩 10일에서 많아야 20인데 이 학생은 조금 기초가 많이 부족했던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갖다 아무튼 간에 보통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린 거예요. 예, 거짓말 아닙니다. 자,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장 가서 어휘 문제 다 맞췄고 독해할 때도 한결 더 편하게 풀 수 있었고 시험 직전에 올려준 9분 단축 강의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딱 2시간 특강했거든요. 그걸 듣고서 몇 줄 읽지도 않고 정답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유롭게 필기 합격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경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만 남았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다 듣기가 힘들어야 하면은 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듣고 대신에 요거는요 각 유형별로 앞에 부분만 어떻게 푸는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듣고 거기 있는 문제들을 갖다 푸는 연습만 하도록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예. 요약된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됩니다.